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거북선을 이끌고 외적을 무찌르는 이순신 장군의 압도적인 해전이나 행주산성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권율 장군의 용맹함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역사 속 영웅들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죠. 그런데 만약 이들이 남쪽에서 필사적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동안 조선의 북쪽 국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일본군이 북방민족과 손을 잡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면 역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끔찍한 상황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문부. 오늘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북방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조선을 지켜냈는지 그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임진왜란의 또 다른 전선, 그곳에서 벌어진 처절한 사투와 한 인물의 기적 같은 활약은 분명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우리가 아는 역사가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 지켜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1592년 일본군이 부산진과 동래성을 속절없이 무너뜨린 후 그들의 거대한 행렬은 마치 거침없는 파도처럼 조선의 심장부를 향해 북으로 또 북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격은 실로 파죽지세였죠. 불과 몇 달 만에 조선 팔도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도 한양은 함락되었고 선조 임금은 의주까지 피난하는 비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북쪽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 바로 함경도 지역의 위기였습니다. 함경도는 그저 한반도의 끝자락이 아니었습니다. 북방 민족과의 접경지대이자 유사시 병력과 식량을 보급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전략적 요충지였죠. 만약 이곳이 일본군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일본군은 북방 민족과 연합하여 조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고 명나라로부터의 지원군 진입로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의 초기 방어선은 일본군의 기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군의 선봉대는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함경도 지역까지 진입했고 그들의 거침없는 발걸음 앞에 많은 관할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할 관리들은 일찌감치 도망치거나 혹은 왜군의 위협 앞에 무릎 꿇고 투항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험준한 산맥과 얼어붙은 두만강이 북방 국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일본군의 야욕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매었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마치 멀리 사라진 신기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가슴 아픈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조선의 얼굴을 하고 일본군에게 투항하여 오히려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했던 이들, 이른바 항해의 등장이었죠. 이들은 일본군의 길잡이가 되어 아군의 정보를 넘기고 동포를 향해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혼란과 배신감은 극에 달했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극심한 혼돈이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함경도는 일본군의 침략과 일부 조선인의 배신으로 인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북방의 문은 활짝 열리고 조선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처럼 보였죠. 이대로라면 북방의 문은 활짝 열리고 조선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처럼 보였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절망 속에서 백성들은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혹독한 추위만큼이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함경도 땅을 짓누르고 있었죠. 모두가 희망을 놓아버린 듯한 그 순간, 과연 이 암흑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바로 이곳 함경도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바로 정문부였습니다. 정문부는 원래 관직에 크게 뜻을 두지 않고 세상의 명예보다는 학문을 가까이하며 고향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인물이었죠. 아마도 그는 그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이,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하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솟아났을 겁니다. 정문부는 고심 끝에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미 관군마저 무너지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일본군에게 투항한 항해들이 동포를 향해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조차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례의 배신과 패배를 경험하며 깊은 상처를 입었고 새로운 희망을 믿기보다는 그저 눈앞의 생존을 걱정하는 데 급급했으니까요. 정문부는 촌락을 찾아다니며 겁에 질린 백성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힘일지라도 뜻을 모으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은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과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는 서서히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갔죠. 농기구를 손에 든 농부들, 낫을 든 장정들, 심지어 노인과 부녀자들까지 하나둘씩 그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코 위풍당당한 군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고향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성된 의병 부대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는커녕 병사들을 먹일 식량조차 변변치 않았죠. 훈련받은 병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은 생전 처음 칼이나 창을 잡아보는 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군과 항해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림자처럼 함경도 곳곳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정문부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본군과 항해에 맞설 초기 전술을 고심해야 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습과 게릴라전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추운 날씨는 일본군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의병들에게는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죠. 정문부는 이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밤을 틈타 잠복해 있다가 적의 보급 부대를 습격하고 외진 곳에 주둔한 소규모 부대를 기습하여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죠. 비록 큰 전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작은 승리들은 백성들에게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의병들은 눈 덮인 산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들은 오직 고향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전투 기술을 익히고 조직력을 다져갔습니다. 정문부는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단순한 병사가 아닌 조선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는 점차 꺼지지 않는 강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지만 결연한 저항의 움직임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는 점차 꺼지지 않는 강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지만 결연한 저항의 움직임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불꽃은 더 큰 목표를 향해 타올라야 했죠. 바로 함경도 지역의 심장부, 가장 큰 거점이었던 경성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경성은 단순히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과 그들에게 투항한 항해 세력이 병력을 집결시키고 보급품을 쌓아둔 핵심 중의 핵심이었죠. 이곳을 탈환한다는 것은 함경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터였습니다. 정문부 의병장과 그의 동지들은 경성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압도적인 수의 적군과 견고한 성벽이 버티고 있었지만 정문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성 주변의 지형을 밤낮으로 살피고 적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며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무모한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오직 기습과 지략만이 이 거대한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정문부는 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노리는 정교한 계책을 구상했습니다. 경성 안팎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려는 듯 그의 시선은 밤하늘의 별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정문부 의병부대는 마치 그림자처럼 경성으로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병사들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고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고향을 되찾겠다는 일념, 빼앗긴 땅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죠. 성벽 아래에 다다른 의병들은 미리 준비해둔 밧줄과 사다리를 이용해 소리 없이 성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성문 밖에서는 또 다른 의병 부대가 공격 신호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안팎에서 동시에 적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시간, 정문부의 신호와 함께 경성 안팎에서 일제히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을 되찾자, 왜적을 물리치자 의병들의 함성은 잠들어 있던 경성을 흔들었고 일본군과 항우의 연합군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의병들이 혼란에 빠진 적군을 상대로 백병전을 벌였고 성 밖에서는 대기하고 있던 병력들이 성문을 부수고 맹렬히 돌격했습니다. 활과 총포 소리가 뒤섞이고 창칼이 부딪히는 굉음이 새벽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며 혼란은 극에 달했죠. 정문부 의병장은 직접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의병들의 사기를 한층 더 높였고 필사적인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병들은 지형을 이용하고 기습의 이점을 살려 적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해 나갔습니다. 특히 항해 세력은 자신들이 동족에게 칼을 겨눴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병들의 맹렬한 기세에 눌린 탓일까요? 점차 전의를 상실하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주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의병들은 쐐기를 박듯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마침내 경성관하의 가장 높은 곳에 걸려있던 일본군의 깃발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조선의 깃발이 다시금 힘차게 휘날리는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가득했죠. 오랜 시간 억압받았던 서름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도망치는 일본군과 항해 세력의 뒷모습은 패배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경성에는 마침내 자유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성 탈환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함경도 전역의 전세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죠. 이 승리를 기점으로 정문부 의병부대는 함경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일본군 잔당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잃었던 땅을 하나둘씩 되찾아 나갔습니다. 경성 전투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이름 없는 의병장 정문부의 탁월한 지략과 의병들의 꺾이지 않는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지와 용맹함이 절정을 이룬 이 순간은 조선의 북방 국경을 지켜내고 일본군의 북진 야욕을 완전히 좌절시킨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이 전투는 또한 조선에게 귀중한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죠. 만약 경성이 계속 일본군의 손에 있었다면 북방 국경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명나라 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진입하는 길 또한 훨씬 더 험난했을 겁니다. 정문부 의병장의 활약은 단순한 지역 방어를 넘어 임진왜란 전체 전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자 이름 없는 영웅들이 모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정문부 의병장의 활약은 단순한 지역 방어를 넘어 임진왜란 전체 전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자
이름 없는 영웅들이 모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주었죠. 경성 탈환의 쾌거는 함경도 전역에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일본군에게는 공포를, 조선 백성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본군이 북방으로 진출하려던 야심은 정문부 의병장과 그의 용맹한 부대 앞에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죠. 경성 전투 이후 정문부 의병장은 여세를 몰아 함경도 곳곳에 남아있던 일본군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일본군의 거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짓밟혔던 함경도 땅을 되찾기 위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의병들은 파죽지세로 진격했고 일본군은 더 이상 함경도에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되었죠. 마침내 함경도는 오랜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조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마을들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고 공포에 떨던 백성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북방 국경의 안정은 임진왜란의 전체 판도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함경도가 일본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들이 북방 민족과 연합하여 압록강을 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문부 의병장의 활약 덕분에 일본군의 북진 야욕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명나라 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길목 또한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조선이 숨통을 트이고 반격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이 되어주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문부 의병장의 이러한 위대한 공적은 역사 속에 제대로 기록되거나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권율 장군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신의 활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모함에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오히려 나라의 냉대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아쉬움과 함께 역사의 아이러니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존재 가치가 퇴색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자 때로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에 가려진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정문부 의병장은 바로 그런 숨겨진 영웅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했고 그 결과 조선이라는 나라가 위기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역사가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속에 지켜졌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빛을 발한 한 줄기 희망, 정문부 의병장에 숨겨진 영웅담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이 없었다면 조선의 북방 국경은 무너지고 임진왜란의 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낸 모든 이들의 삶과 희생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문부처럼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진 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며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